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번 시간 잘 보내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천 리조트입니다. 온천 리조트인데, 이미 우리가 리조트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1장, 2장에서 리조트 뭐 발전사 변천 이걸 보아왔고, 그죠? 그 다음 리조트 유행과 특성 이런 걸 알아봤고, 그 다음 리조트 개발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조트 개발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에 할 수 있는 스키 리조트, 그죠? 전국적으로 있는 스키 리조트를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있는 이 활강하는 스키 리조트를 공부하였고, 그 다음 테마파크, 겨울에 놀았으니까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테마파크에서 놀았고, 그 다음 워터파크에서 놀고, 그죠? 워터파크에서 놀았고, 워터파크가 국내 전 지역과 국외, 유럽까지도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 마리나 리조트 놀았으니까 배 타고 놀았고, 그죠? 배 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찌부둥한 몸을 어떻게 온천을 가야 된다. 우리가 온천을 해야 된다. 그죠? 온천 리조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온천 리조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온천 리조트, 온천 개요, 국내 온천, 그리고 주요 온천 리조트 현황과 리조트를 보게 되고 세계 문화, 목욕, 그리고 온천을 하게 되면 그 다음 10장은 골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0장 골프를 배우고 나면 그죠? 다 배웠죠. 다 배웠는데 마지막 11장은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앞서 공부할 때 카지노 약간 나왔었습니다. 카지노 딜러. 업에 있어서 딜러가 어떻고 어떻다는 것을, 그리고 카지노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게임을 하는지. 카지노는 크게 머신 게임과 테이블 게임으로 나누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랙잭, 바카라, 룰렛, 휠, 다이사이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카지노에서 좀 깊게 들어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리조트에서 조금 쉽게 공부를 했고 또 카지노는 여러분들이 관광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카지노도 조금 더 호텔 카지노, 호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그죠? 뭐 콘도미니엄 남았습니다. 콘도미니엄 남았으니까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온천의 정의, 그죠? 온천의 정의는 땅속, 말 그대로 땅속 지표면에서 평균 온도 이상의 물이 자연히 용출되는 걸 이야기를 한다. 자연히 용출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319페이지, 319페이지 보시면, 319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법률적으로 정의되었을 때 이게 온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961년 3월 2일에 온천법이 제주됐습니다. 그 제2조에 의하면 지하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 온도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한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온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다. 온천은. 그럼 그 밑에 있는 스파는 뭐냐? 스파는. 음? 스파는 이렇다. 스파란 목욕 시설을 비롯한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스파의 용어는 온천이라는 뜻이며, 스파의 온천이라는 뜻이며, 물을 이용한 모든 치료와 활동,
을 스파로 잇는다. 그래서 스파의 유래는 어디서 먼저 되느냐면 벨기에 리게 지방에서 온 스파오라는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건강에 좋은 물, 그죠? 건강에 좋은 물로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상테포 아쿠아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어브리베이션만 따서 SPA만 따서 우리가 이제 스파라고 라는 썰들, 이런 썰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천과 스파의 차이, 온천과 스파의 차이를 보시면, 온천에 보면 온천은 입욕할 만한 범위, 즉 인공적인 부대 기능이 없이 자연현상 그대로. 이 온천은 일본이 온천이 꽤 유명하죠. 일본이 온천이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부대 없이 그냥 물속에서 자연적 노천, 그래서 노천, 히노키탕, 노천탕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천에서 그냥 자연 그대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스파는, 그죠? 온천 입욕 외 각종 부대 시설을 인공적으로 갖춘 워터파크, 우리 배웠죠? 마사지 서비스, 찜질방 이런 것들을 스파의 범위에 간주한다. 스파의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그러면 스파와 월풀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스파와 월풀, 그죠? 스파 공기를 품어 물을 마찰시키고 이를 통해서 어미온을 발생시켜 자체 소독과 마사지 할 수 있는 건식 분사 방식을 이야기한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뭐 겨울에 워터파크에 가면 밖에서 놀다가 추우면 이런 스파에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가는, 그죠? 가족탕, 연인탕 이런 것들이 있다. 가족탕, 연인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풀은 뭘까? 간단하죠. 뭐 탕 안에서 물을 사용하여 분사, 이 밑에서 물을 뿜어주죠. 이 부위에서 물을 뿜어줍니다. 동서남북에서 물을 뿜고 거품과 마사지를 가능케 하는 습식 분사 방식을 이야기한다. 습식 분사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게 스파와 월풀의 차이점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들은 스파를 좋아할지 월풀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몸을 완전히 이 탕 속에 엮고 월풀이 있는 거와 스파의 차이점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온도, 전체적인 온도도 좀 다르고,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거는 스파를 선호하게 되고, 나이가 조금 연식이, 그죠?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월풀 이런 걸 선호하게 됩니다. 이 월풀이라는 것은 대중탕 안에 크게 뒤에 나오겠지만, 대중탕 안에 몸을 담그고 어허 청둥산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천에 의한 분류로 해서 보겠습니다. 온천에 의한 분류는 뭐냐면, 분류는 냉온천, 찬 냉온천, 미지근한 미온천, 온천, 그리고 고온천, 더운 온천으로 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319페이지에 온천에 의한 분류해서, 냉온천은 뭐냐면 25도 미만, 25도씨 미만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온천 사례. 그리고 미온천은 26에서 34. 이 온천들은 조금 미온천이라고 해서 도구, 왕궁, 화순, 이천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다음 온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온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이런 온천들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천은 35에서 42도, 이게 청도에 있고 도산, 영일만, 신북에 있다, 신북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온천, 이쪽에 있는 온천은 35도에서 42도시, 고온천 43도 이상. 이건 되게 뜨겁죠. 부곡, 아주 많이 알아주는 곳입니다. 유명한 곳이죠. 동래, 해운대, 배감, 덕구, 불국사, 덕산, 온양온천, 유성, 수안보, 설악, 척산, 오색 등으로 되온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온천에 의한 온도 규정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또 온도로 따지기도 하고 섭씨로 화씨 섭씨로 따지기도 한다. 근데 우리 한국, 일본, 남아공은 섭씨 25도 이상, 미국은 21도, 독일은 섭씨 20도 이상. 아무래도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것을 좀 뜨끈뜨끈한 것을 많이 요구하고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거고, 제가 여기에서 부곡과 수안보, 설악, 배감을 갔다 왔습니다. 배감에 가서 이 배감 온천은 물이 되게 미네랄이 많아서 물이 되게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고 가서 가기 전에 물론 뭐 온천 가서 저희가 그때 경주에서 선배가 있어서 경주에서 목욕을 하고 경주 역전에서 배감 온천 셔틀버스를 타고 배감을 갔었습니다. 배감을 갔는데 와 정말로 물이 미끌미끌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을 만한 동네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좋았고 수안부는 그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가깝고 지금 온양온천, 유성, 대전, 유성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수안부라든지 온양 특히 어르신들이 주말은 많이 가고 평일도 많습니다. 지하철이 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시겠다. 자, 다음은 온천 생성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천 생성 원인은 뭐냐면 단청이나 석고, 그죠? 단청 이런 단청이나 생기는지 습지 사이에 있는 석곡에서 구조 운동 시 생긴 마찰로 인해서 반응하는 열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반응한 열은 뭐냐면 이 결국은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으로 보통의 물과는 그 성질이 다른 천연 특수물이 땅속에서 지표면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한다. 땅속에서 지표면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물을 온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뭐냐면 지하 100m씩 깊어진다. 100m씩 깊어짐에 따라 3도씩 온도 상승이 생긴다. 이전에 제가 현업에 근무할 때 저희 호텔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쪽이 직원 출입구입니다. 직원 출입구 앞쪽으로 게스트 주차장이 두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요 지하 육상 주차장이고 여기 그늘 있는 주차장인데 여기를 파셨습니다. 여기를 막아놓고 업자에게 맡겨서 새 구멍을 뚫었죠. 이 업자가 새 구멍 뚫는데 1억을 받고 뚫었습니다. 왜? 여기 온천이 나온다고 지하수가 있다, 온천이다 해가지고 3개월 작업을 해서 뚫었는데 저희가 여기 온천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5도씨 이상이 되는 물이 나와야 되는데 온도가 최고 22도 밖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깊게 뚫었는데 뚫어도 22도 밖에는 안 나오더라. 여기에서 만약에 처음에 뚫었을 때 25도가 나왔었으면 이 그랜드 힐튼 호텔은 제2의 정성기를 맞게 되는 거죠. 정성기를 맞게 되고 카지노를 유치 못해서 못 벌어들였던 것을 온천으로 여기 주변 이 뒤에 어느 부지도 많고 땅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사서 여기에 요 뒤에가 바로 백년산이거든요. 산을 끼고 있죠.
여기 온천 생기죠? 컨벤션 있죠? 요 앞쪽, 요 밑으로, 그죠? 저희 스위트가 있죠. 유럽풍의 스위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천만 들어와서 온천 시설 갖추고 기본적인 온천 시설 소규모로 갖춰놨으면 이 통째로 하나의 메리트 상품이 되어서 온천이다 또는 컨벤션이다 라는 상품이 되어서 대박 났을 정도가 된다. 대박 났을 정도가 되는데 온천이 온도가 낮아서 안 됐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죠. 죄송합니다. 아쉬움이 꽤 많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들어가서 온천은 뭐냐면 활성산과 비활성산성, 비화산, 화상선 온천과 비화상선 온천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화상성 온천은 물이 부글부글 끓는 이런 것을 이해하고 비화상성 온천은 뭐냐면 단청이나 석곡에 의한 구조 운동 시 생긴 마찰열 이런 게 일어남으로써 지표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온천 리조트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온천 리조트는 온천은 요양과 휴양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온천지를 이야기한다. 그죠? 요양과 휴양, 요양과 휴양이 있다는 것은 그대로 쉴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또 보양이라는 건 뭐냐? 건강을 보호하고 의미하는 것을 휴양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요양은 말 그대로 병을 고치는 걸 이야기한다. 병을 고치는 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온천 리조트는 헬스 리조트, 헬시 또는 건강한 건강 리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보양, 휴양, 레크레이션, 즉 어느 뜻에도 적합하다는 거지.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의미로 쓰고 있다. 그래서 온천 리조트는 평균적인 체제 기간에 따라서 뭐 조금 우리가 다른 것보다 길어진다. 그래서 레크레이션 또는 다른 개념으로도 이루어진다. 자, 보양, 그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휴양이란 휴식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걸 의미하고 온천 요양은 병을 고친다는 의미다. 병을 고친다는 의미로서 이루어진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좋은 환경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그런 만큼 공원이나 정원, 호수, 연못, 야외 휴식 공간 등 시설물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자, 다음은 리조트 기본시설 바데풀 보이시죠? 바데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교재 332페이지 그림은 33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크게 여럿이 이것은 지금 립섬 스파켓을 바데풀 전경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다. 이 바데풀은 뭐냐면 유럽식 물 마사지죠. 물 마사지입니다. 유럽식 물 마사지고 이거는 보통 온천 중앙에 위치한 큰 온천 플러스 온천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이 바데풀은. 그래서 이 바데풀인 인체 경락에 따라 10에서 20종 정도 다양한 수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중 워킹 이렇게 걷거나 물속을 걷거나 수영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수심도 꽤 1m 한 20 정도 된다. 여러분들이 이걸 바데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욕장은 뭐냐? 대욕장은 보양 온천, 사우나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담아 놓는 것.
보이시죠?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대욕장 뜨거운 탕이 있고 그 다음 옆에는 수온이 조금 낮은 탕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탕에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 보통 한 43도 정도 되는 이 탕에 40도 정도 되는 탕에는 젊은 층들이나 또 좀 영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욕장은 보통 일상에서 지친 건강과 몸, 뭐 이렇게 전신 피로를 풀어주는 것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기포탕, 그죠? 기포탕은 바닥에서 물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버블 같은 형태로서 이 공기가 분출되면서 이 기포가 몸에 부딪혀서 깨어지면서 초음파가 발생하고 여기에 뭐 근육통, 피부미용, 동맥경화, 피로회복 이런 게 좋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이야기된다. 플로링 플로링은 보죠. 아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바닥이나 등에서 그리고 어깨 너머에서 강력한 물이 흐르고 제트 기류가 전신을 마사지 하듯이 빙빙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통증 치료, 근육 마사지, 만성 피로, 근육통, 스트레스 해소에 일품이 있다. 아마 이렇게 요 옆에 링이 있는 이 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워서 이 링을 잡아야 떠밀려 나가지 않는다. 떠밀려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그림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밑에서 기포가 올라오는데 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머리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쭉 누웠을 때는 양옆에서 물을 쏘아주고 또 어깨 뒤에서 물이 나옵니다. 플로링은. 이런 게 있다. 다음 벤치 자쿠지. 벤치 자쿠지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형태에서 허리, 이쪽은 허리와 무릎 뒤 관절, 그리고 발바닥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그죠? 앉는 허리, 발바닥 각 부분에 분사되어서 물 기류를 자극해가지고 근육을 유연시켜주면서 피로를 푸는 이런 형태다. 피로를 푸는 형태로서 이루어진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하셨었을 것이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전신 마사지. 전신 마사지는 아무래도 이게 있습니다. 전신 마사지는 풀 벽면에 설치돼서 여섯 가지 코스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발목, 무릎, 종아리, 허벅지, 허리 등 노출된 노즐에서 제트 수류,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탕에 들어가서 보면 또 여기에서 여섯 가지 원형으로 된 전신 마사지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전신 마사지 해갖고 원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발목, 다음 허리, 발목, 허리, 무릎, 어깨, 그죠? 종아리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신 마사지 쪽에 들어가면 위에 노즐이 있습니다. 위에 노즐이 있어가지고, 위에 노즐이 있어서 위에서 찬물이 폭포수 같이 팍 쏟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다음은 침욕탕. 침욕탕은 편안히 누운 자세로 허리, 발바닥, 다리 부분에 분사되는 물기류를 통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서 이 경직된 근육을 이완 수축시키는 작업을 한다.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 같다. 이게 침욕탕과 벤치 자쿠지는 조금 다른 거는 이거는 이래 바로 의자식으로 앉아 있는 거고 얘는 침욕탕은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서 엉덩이, 허벅지, 또 어깨 등에서 침욕탕의 형태로 물을 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 포켓. 아쿠아 포켓. 아쿠아 포켓. 제가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아쿠아 포켓입니다. 보이시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전신탕하고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옆에 앞뒤로 해서 물을 동시에 뿜어주죠. 이 전신탕은 뒤쪽이 많으면 앞쪽은 몇 가지 없고 위에서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이건 아쿠아 포켓은 쏙 들어가 가지고 앞에서 세 군데 상중하 로 해서 쏘아주고 등에서도 똑같은 부위를 해서 쏘아준다. 그래서 이 아쿠아 포켓은 편안한 자세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풀 벽면에서 노즐로부터 고압의 물들이 분사되어서 지압 마사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만성 피로, 다 우리가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가는 거죠. 피로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근육통 해소의 이런 효과들로 볼 수가 있다. 이런 해소의 효과들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 넥 샤워. 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이죠. 목을 샤워시킨다. 목을 샤워시킨다. 이 상태에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제트 수류가 목, 어깨에 분사되어서 그죠? 보면 되죠. 사람이 이렇게 서가 있는 상태에서 샤워기 같은 게 넥에서 목을 때려주는 죠. 이게 때려줍니다. 목과 어깨에 분사되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며 어깨 결림, 목 디스크, 어깨 근육 마사지, 동맥 경화,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렇게 가지 않고 물에서 하는 것도 근육에 관절에 무리가 없이 아주 괜찮다. 좋은데 아무래도 물에서 하지 못하면 요즘은 이런 마사지기가 클럭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들어보셨죠? 클럭이라고 해서 대형, 중형, 소형 해서 마사지기가 있습니다. 낮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쿠아에서 물에서 하다 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피부 미용이나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온천은 뭐냐면 따뜻하게 즐길 수 있고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다.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더 선호하지 않나. 온천을 선호하는 이유이지 않나. 그리고 또 온천의 매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버섯 분수. 버섯 분수는 그대로 위에서 똑같습니다. 크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야외 유수풀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5세, 6세 저 미취학 아동들이 많이 있는 곳에 버섯 분수를 잔잔하게 뿌려주고 있죠. 위에서 물이 전체적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오는데 이건 성인용 버섯 분수는 뭐냐면 분수대가 입체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분수대가 입체감을 살려주면서 시각적 효과를 주고 또 그리고 심벌 마크로서 그 기업의 그 리조트의 테라쿠아 내에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부분 또 어깨 걸림, 스트레스 해소, 피부 미용, 만성 피로 회복, 또 불면 치료, 만병통치약이네요. 그리고 정신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 아무래도 정신피로에 효과를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은 뭐냐면 이 온천을 이용하다 보면 가족들과 같이 일상에서 찌들려 있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생활하다가 가족들과 모처럼 또는 여행과 가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즐겼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의 기본 시설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온천의 기본 시설을 보면 바데풀, 대욕장, 기포장, 플로링, 벤치, 자쿠지, 그리고 전신 마사지, 침욕탕, 아쿠아 포켓,
nek사와 버섯 분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국내 온천 리조트 현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국내 온천 리조트 현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